저희는 결혼생활 30년 이상을 한 황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내조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손대는 사업마다 잘 돼서 1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죠. 하지만 거의 모든 재산을 남편 단독 명의로 했고 제게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생활 내내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3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먼저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장성해서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에게 일정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고 조만간 재산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과 달리 재산을 주지도 않고 언제 재산을 주기로 했냐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물론 재산 분할도 거절합니다. 제가 가출을 한 거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네. 평생을 아이를 키우고 고생한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을 그래서 찾아오셨군요. 네.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해서 아내가 믿은 남편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얻어맞았죠. 그렇죠. 네. 남편이 정말로 결혼을 요구해서 아내는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을 믿고 이제 따로 사는데 사실 그때 재산을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남편이 당장은 못 줄 테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것도 믿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재산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배신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재판을 요구했더니 웬걸 남편이 아내가 오히려 유책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딱한 처지에 정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네. 그래도 뭐 남편 말대로 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 또 우리 양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혼 재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욱이 특별히 남편이 또 어떤 규칙 사유나 잘못이 없으면 그 증거도 없으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혼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변호사님. 네. 폭행도 있고 폭언이 그렇죠.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게요, 10년 네.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이 폭행 당했을 때마다 뭐 진단서 떼고 또 언제 욕할지 몰라서 또 녹음하고 그걸 마련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 이게 오래된 일이라면 그렇죠. 예. 최근의 일이 아니라면 네. 이게 또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내분들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네. 법원 가서는 이제 판사님은 증거를 가져와라. 입증을 해라고 주장하면은 아내가 판사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때렸습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판사가 아내 말을 무조건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지금 이 케이스에서 네. 그 전에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어서 맞습니다. 예. 최근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현재의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남편과 합의해서 남편이 조론을 요구해서 별거에 들어간 부분 네. 이 부분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는 없나요? 글쎄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뭐 조론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양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왜 협의 이혼을 부부가 진행을 하다가 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가정을 유지하겠다. 그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또 안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아내분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뭐 남편이 그러면은 주장하는 것처럼 네. 가출을 했다고 맞아요. 보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그냥 일시적인 별거일 뿐이지 그렇죠. 아직은 우리는 파탄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이걸 이혼 사유로 바로 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주의점이요. 이 아내가 집을 나가잖아요. 네. 그럼 잘못하면 가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일방적인 가출을 했다. 네. 반드시 집을 나갈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별거를 네. 합의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의 말만 믿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가출한 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뭔가 결혼 생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환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사연처럼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은 채로 평생 홀로 갈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조론할 때 네. 주의점 이런 것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법률에서는요, 아무리 상대방을 믿어도 반드시 어떤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돼서요. 제가 조론 합의서를 좀 작성을 해왔어요. 여기 이렇게 네. 보시면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우리 어렵지 라디오라서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또 좀 알려드릴 잠깐 텐데. 읽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제목을 쓰시고 조론 합의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 남편과 아내는 조론을 한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살 경우에는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한 칸을 남편이 마련해 준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조론이라는 것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사생활을 인정할 거냐. 뭐 친구들을 만나는 거, 뭐 취미 활동하는 거. 이게 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이성 친구를 만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셔야 분명히 돼요. 해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남편은 조론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거기까지 허용을 안 한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조론을 하면 조론만 됐지. 했지. 그렇죠. 거기까지 했던 거 당신이 아니다. 여자 만나는 거 나 절대 인정 못해. 그래서 네.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달 생활비 쪽으로 얼마씩 분담에 받는다. 관해서 맞습니다. 정한 규정이 좀 네, 필요하죠. 그거를 이제 기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 날인 받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굳이 공증까지는 필요하진 않나요? 그렇죠. 교수님? 공증을 받으면 확실하지만 또 공증사무실 가고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면은 두 분 사이에 그냥 제대로만 작성하면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 자,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은 없지만 네. 조론한 경우에 재산을 이전받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좀 나오는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좀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면세지만 6억이 초과되면 증여세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혼할 경우에는 6억이 아니라 60억이 돼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아내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오는 건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혼을 안 하면 세금을 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인철 변호사님을 국회로 그래서 하면서 정당하게 별거나 내용을 좀 조론할 정리하도록 경우에도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좀 면제해주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론을 고민하는 황혼 부부에게 어떤 얘기 꼭 좀 전해드리고 싶으세요?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론도 결국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론을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론도 어떻게 보면 남편과 이혼에 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